자, 시작하겠습니다. 물리학개론 30기 소방관부 후보생이요. 이번 시험은 어렵지 않게 나왔어요. 굉장히 평이하게 나왔고, 그 다음에 자연과학개론을 충분히 연습을 했다면은 이번 물리학개론에서도 대부분의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의 난이도였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음 31기 공부를 갖다가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 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훨씬 더 어렵게 나올 수가 있고요. 그래서 자기가 준비를 했으면은 준비한 내용과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변형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정확히 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셔야 돼요. 그죠? 무조건 머리로만 푸는 것뿐만이 아니라 몸이 기억해서 푸는 정도로 그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연습을 하는 게 오히려 훨씬 더 좋습니다. 문제 전체는 평이하게 나왔어요. 그냥 풀어볼게요. 자, 1번이요. 자, 그림은 마찰이 없대요. 수평면에 놓이는 물체가 접촉 상태에서 20N의 힘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R자임이 그냥 얼마예요? 마찰이 없으니까 20이에요. 20N. F는 MA에다 넣는 거죠. 질량이 얼마예요? 여기는 한 개의 물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가속도는 5m/s 제곱이 되겠죠. 자, 그럼 얘도 가속도가 5. 그러니까 얘가 받는 R자임은 5. 얘는 15N이 되겠죠. 그죠? 그럼 얘가 받는 R자임이 5가 되기 위해선 B가 A를 미는 힘이 얼마가 돼야 돼요? 15N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작용반작용에서 A가 B를 미는 힘 또한 얼마가 됩니까? 15N이 됩니다. 그래서 B가 A를 미는 힘의 크기는 얼마냐? 그래서 15N이 되겠죠. 간단한 문제고요. 2번이요. 진자운동이에요. 자, 진자의 주기운동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 다음에 B가 최저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최고점이네요. 그냥 풀게요. 옳은 거. A에서 C까지 물체의 이동거리는 변이보다 크다. 이동거리는 이게 이동거리고요. 변이는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동거리가 더 크죠. A에서 C까지의 물체는 등속도 운동을 한다 그랬는데 여기는 반드시 뭐가 존재합니까? R자임이 존재를 하죠. 그죠? R자임이 존재를 합니다. 이렇게 돼서 R자임이 이렇게 존재를 하죠. 그러니까 반드시 무슨 운동을 합니까? 가속도 운동을 하겠죠. 방향이 계속 바뀌는데 등속도 운동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B에서 물체에 작용한 R자임은 0이다. B가 여기잖아요. 그죠? 만약에 물체가 진자 운동을 하지 않고 가만히 정지되어 있다고 할게요. 그럼 중력이 얼마예요? mg겠죠? 그럼 이때 장력도 얼마가 돼요? R자임이 0이 돼야 되니까 mg가 돼야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R자임은 0이다. 여기서 R자임이 0이다. 그런데 0이 아니죠.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쪽에 관성력이 생길 거 아니에요. 관성력이 생기게 되면은 이 실의 장력은 더 커지겠죠. 그죠? 요거의 mg는 변하지 않아요. 근데 관성력이 적용을 하기 때문에 장력이 더 커지겠죠. 근데 관성력은 실제 존재하는 힘이 아니니까 R자임에 포함시키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T 장력이 여기 장력보다 요 장력이 더 큽니다. 정지했을 때보다 크죠. 그래서 R자임이 어디로 작용합니까? 윗방향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그래서 답은 기억만 되고요. 자, 포물선 운동이네요. 자, 그림은 수평면의 동일한 지점에서 던져진 물체 AB가 수평면에 도달할 때까지 포물선 경로를 따라 움직인대요. 자, ABC의 질량은 똑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A점과 B점의 여기 높이가 똑같네요. 둘 다. 그죠? 자, 옳은 걸 찾아라. 최고점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R자임의 크기는 최고점에서 질량은 똑같아요. 그죠? 최고점은 무조건 R자임이 어디로만 작용합니까? 아래로만 작용하죠. mg 이렇게 작용하죠. 그죠? mg. 최고점에서 최고점이든 어디든 R자임은 mg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R자임은 어때요? A하고 B가 같고요. 최고점에서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A하고 B하고 볼게요. A하고 B하고. 얘하고 보게 되면은 X성분 좀 볼게요. 여기를 보게 되면은 여기서 던졌을 때 보게 되면 요 Y 성분이 있죠. VY 성분. 그죠? 요 크기와 B의 Y 성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높이까지 올라갔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수평 방향의 속도는 얘는 작고 얘가 수평 방향의 속도가 크죠. 그죠? 자, 그래서 다시 최고점에서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맨 밑에서의 역학적 에너지와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속도가 누가 더 빠른 거예요? B가 더 빠른 거예요. Y 성분은 똑같지만 X 성분은 A가 이거였을 때 B는 이거보다 더 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는 누가 더 큽니까? B가 더 크죠. 자, 물체가 던져진 순간부터 수평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B하고 C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B하고 C하고 비교를 한 거죠. 자, 그런데 걸린 시간 찾는 거죠. 시간. 자, 지금 봤더니
날아간 거리는 똑같아요. 날아간 거리는 똑같고요. 얘는 최고점의 높이가 요거밖에 안 되죠. 그럼 VY 성분이 어떻게? VY 성분이 작겠죠. VY 성분이 작겠죠. 어차피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걸린 시간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동일하잖아요. 근데 VY 성분이 누가 더 크다고요? B가 더 크죠. 그랬을 때 Y 성분만 이렇게 그리게 되면은 VT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이동거리, 이 높이가 누가 더 커요? B가 더 크죠. 그래서 C가 이렇게 가요. C가 이런 식으로 속도가 줄어든다면 B는 이렇게 줄여야죠. B는 높이가 더 높잖아요. 그러니까 면적이 더 넓어야 돼요. 그럼 요게 C가 걸린 시간이고 요게 B가 걸린 시간이라고 하면은 B가 걸린 시간이 더 크죠. 그죠? 그래서 물체가 던져진 순간부터 수평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B가 C보다 크다. 예, 맞는 말이 되죠. 4번이요. 자, 질량이 각각 5kg, 3kg 이렇게 돼 있어요. 5kg, 3kg. 그죠? 얘가 더 무거워 보이는데 어쨌든 5kg, 3kg 이렇게 됩니다. 재질이 다르면 가능하니까요. 자, 이렇게 줄로 연결돼 있고 나란히 평형을 이루고 있대요. 평형을 이루고 있다. 안 움직이잖아요. 그럼 RGM이 0이에요. 그냥. RGM이 0이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B가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자, B가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이렇게 떠받치고 있는 거죠. 이 힘을 F라고 할게요. 그죠? 그럼 5kg가 3kg를 누르고 있는 힘도 작용 반작용해서 이 힘도 F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게 위치가 다르면 힘의 세기가 다르겠지만 이게 정중앙에 놨다고 합시다. 힘의 세기가 달라도 상관은 없지만, 그랬을 때 여기에 총 8kg의 물체를 이 실 4개가 잡아당기고 있는 거예요. 정중앙에 놨다고 생각하면 이 장력이 T면은 이것도 실 1개잖아요. 얘 장력 T고요. 얘도 T고요. 얘도 T가 되는 거예요. 즉 4T의 장력이 총 몇 kg을 들고 있어요? 8kg을 들고 있죠. 중력과 속도를 10으로 놨죠. 그죠? 그러니까 80N이 되고요. 그래서 장력은 얼마가 돼요? 20N이 되겠죠. 20N. 그러면 A에 작용하는 요 힘을 볼게요. A에 작용하는 힘을 보게 되면은 T가 2개가 위로 당기고 있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 T의 힘이 위로 작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수직항력이 어떻게 위로 F가 작용하고 있죠? F가 작용하고 있죠. 그 다음에 얘가 누르는 중력이 얼마가 돼요? 중력. 아래로 작용하는 건 이 물체의 중력이죠. 50N이 되겠죠. 그죠? 이 값이 얼마가 돼요? 50N.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이걸 해도 상관없는데 그냥 벌써 답이 나왔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20을 집어넣어요. 20을 집어넣으면 F는 얼마가 됩니까? 10N.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겠죠. 그죠? 방정식 써서 푸는 거죠, 그냥. 복잡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5번이요. 자, 실이 매달려서 진자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원 운동을 합니다. 반지름은 R이고요. 자, 추가 연직선과 각 세타를 이루면서 이렇게 등속 원 운동을 하고 있대요. 등속력 원 운동이겠죠? 옳은 것만 써라. 실이 추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mg보다 크다 이렇게 됐어요. 요게 관련된 힘만 이렇게 볼까요? 요게 장력이 작용을 하고요. 여기 중력이 작용을 하겠죠. mg 중력이 작용하고 이쪽이 바로 구심력이 작용을 하겠죠. 구심력. 자, 이걸 따로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게 장력이고요. 장력이고 그 다음에 요게 중력이고요. 중력이고 요 두 힘을 합력을 구한 게 바로 뭐가 돼요? 구심력 F가 되겠죠. 맞죠? 그래서 요 힘 mg는 바로 요거하고 똑같죠. 합력을 구한 게. 벡터는 이동하게 되면 똑같잖아요. 그죠? 크기와 방향만 같으면 되죠. 그래서 요 값이 얼마가 돼요? 요 값이 mg고요. 요 값이 t가 되는 거죠. 그죠? 누가 더 큽니까? 장력이 더 크죠. 자, 그래서 실이 추를 당기는 힘, 즉 뭐예요? 장력의 크기는 mg보다 크다가 성립하고요. 그다음에 추의 가속도 방향은 일정하다. 그래서 R점이 어디로 작용합니까? 이쪽으로 작용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R점이 이쪽으로 작용하니까 가속도가 여기 방향이에요. 중심 방향이죠. 근데 여기 왔을 때, 물체가 여기 왔을 때는 구심력이 이쪽으로 작용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속도는 이쪽 방향이고요. 여기서는 이쪽으로 작용하죠. 그럼 가속도는 이쪽 방향이고 계속 가속도의 방향이 중심 방향을 향하게 되겠죠.
그래서 추의 가속도의 방향은 변하죠. 크기는 일정해도. 그 다음에 추의 원운동 주기는 얼마냐 그랬어요. 원운동 주기. 우리 주기 한번 볼까요? 왜 원운동에서의 속력은 어떻게 구해요? T분의 2파이 R 이렇게 구하죠. 요걸 이제 반지름이 라지알로 나왔으니까 이렇게 고칠게요. 됐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원운동 주기를 구하는 거죠. 원운동 주기. 요걸 구하는 거네요. 그죠? 요걸 구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힘을 한번 구해볼게요. 힘이 얼마냐면은, 요 힘 F가 얼마냐면은, 요각이 좀 세타죠? 요각이 세타면 탄젠트 세타를 구해볼게요. 탄젠트 세타는 이거분의 이거죠. 그죠? 즉, 얼마가 돼? mg분의 F. 이렇게 되겠죠? mg분의 F. 그러면 F는 mg 탄젠트 세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원운동에서 이거는 m r분의 v 제곱과 같겠죠. 맞죠? 답이 탄젠트가 들어있죠? 그래서 이걸 여기다가 집어넣어 볼게요. 자, v는 요걸 갖다가 여기다 집어넣어 볼게요. 집어넣으면 다시 써볼게요. mg 탄젠트 세타는 m 곱하기 m 약분할게요. 이거 지우고 이거 지울게요. G 탄젠트 세타는 V 제곱이니까 여기가 T 제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가 4파이 제곱이 되겠죠. 4파이 제곱 R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분모에 뭐가 들어가요? R이 들어가죠. 그래서 요거 하나 없애고 요거 하나 없앨게요. 그럼 T 제곱은 G 탄젠트 세타 분의 4파이 제곱 R 이렇게 되죠. 그래서 T는 루트 여기 2파이 끄집어낼게요. 2파이 끄집어내고 R, G, 탄젠트 세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 모양이 있죠. 그죠? 예, 맞네요. 그죠? 그래서 답 4번입니다. 6번이요. 자, 그림과 질량이 각각 M, EM인 위성이 위성 PQ가 F를 초점으로 하는 한 초점으로 하는 타원궤도를 돌고 있대요. 질량이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주기에는 누가 영향을 줘요? 긴 반지름이 영향을 주는데 똑같은 궤도를 도니까 긴 반지름이 똑같겠죠? 그러니까 공전 주기는 똑같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공전 주기는 T며 그 다음에 타원 ABCD의 면적은 S다. 이 전체 면적은 S래요. 이 전체 면적은 S.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Q가 A에서 B까지면 여기까지 온 거죠. 여기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예요? 5분의 1 T래요. 근데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에서 요 면적이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5분의 T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 면적도 얼마가 돼요? 5분의 S가 되겠죠. 그죠? 그럼 이렇게 똑같이 생겼으니까 이것도 얼마가 돼요? 면적이 5분의 S가 되고 이것도 5분의 T가 걸리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지금 얼마예요? 5분의 2T죠. 그럼 5분의 3T. 그러니까 이 면적은 10분의 3S. 10분의 3t.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것도 10분의 3s. 10분의 3t. 이렇게 걸리겠네요. 케플러 법칙이죠. 할게요. A에서의 중력은 P가 Q의 2배다. 그랬어요. 자, 중력 어떻게 구합니까? 중력. 이렇게 구하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조건은 똑같잖아요. 그죠? A점이라고 그랬죠? 여기 똑같죠? 근데 질량이 1대2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2배 더 크겠죠. 그래서 Q가 P의 2배다. 맞고요. 그 다음에 P가 C에서부터 D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당연히 얼마가 돼요? 10분의 3T가 걸릴 거고요. 그 다음에 Q가 B에서 C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면적은 얼마를 쓸고 지나간다고요? 10분의 3S를 쓸고 지나가겠죠. 케플러 단순한 내용이죠. 예. 7번이요. 자,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질량이 M인 물체가 용수철에 연결되어 있고 단진동을 한대요. 단진동 주기는 얼마냐?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단진동 주기 이거 알고 있잖아요. 2파이 곱하기 루트 탄성계수의 제곱근의 반비례하고 그 다음에 질량의 비례하고 이 식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구하자고요, 그냥. 그래서 뭘 구하래요? 용수상수 K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이거 단순한 얘기죠. 자, 그래서 이거 제곱하고요. 이거 4파이 제곱하고요. 그러면 K분의 M 이렇게 되죠. 그럼 K가 이쪽으로 가면 되잖아요. 그냥. 이게 뭐 문제 이런 걸 냈어요. 그죠?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답 2번이죠. 자, 8번이요. 자, 질량이 4m이에요, 이건. 4m. 4m이 원판이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각속도가 얼마냐면, 각속도가 3파이에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게 돌고 있는데, 나에서 질량이 2m인, 반지름이 R인, 얘가 똑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돌아요. 그럼 우리 이거 뭘 하는 거예요? 운동량 보존인데, 회전하니까 각운동량 보존이죠. 운동량 보존하고 똑같죠. 운동량은 어떻게 계산을 합니까? MV죠, MV. 근데 각운동량은 MV에다가 뭘 곱해요? R을 곱한 거죠. 그죠? 그래서 V는, 원운동에서 V는 어떻게 돼요? R 오메가이기 때문에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은 M 곱하기 R 제곱 오메가 이렇게 되겠죠. 각운동량이. 그죠? 그럼 이 물체가 들어오기 전이나 들어온 후나 어떻게 돼요? 각운동량은 보존이 된다는 얘기를 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혼자 돌고 있을 때는 한번 해볼게요. 질량이 얼마예요? 4m이죠. 4m 곱하기 그 다음에 반지름이 얼마예요? 2R이죠. 그럼 4R 제곱 곱하기 각속도가 얼마예요? 3파이죠. 그 다음에 물체가 들어온 다음에 뭡니까 이게? B죠. 물체 B가 들어온 다음에 A의 각운동량을 보게 되면 질량은 여전히 3, 4, 그 다음에 4R 제곱, 이때 각속도를 오메가라고 하자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작은 거 질량이 2m이죠. 그 다음에 R 제곱이죠. 그 다음에 오메가 이렇게 놓자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MR 제곱은 다 지울게요. 지우게 되면 얘는 얼마가 나요? 뭐 16 곱하기 3파이 그냥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요거는 16이 그럼 18이네요. 18 오메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오메가는 각속도는 어떻게 돼요? 18분의 16 곱하기 3파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 하나 지우고 요거 지우면 6 되죠. 요거 하나 지우고 요거 지우면은 3 되고 요게 8이 되죠. 그죠? 그래서 3분의 8파이 라디안 퍼 세크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4번이고요. 자, 9번이요. 질량이 각각 EM, M인 두 장난감 자동차가 V, EV 속력으로 이제 충돌을 합니다. 그래서 쿵 부딪혀요. 운동량이 얼마예요? EMV고요. 얘도 얼마? EMV죠. 충돌 전의 운동량이. 근데 얘는 상자에 좀 딱딱한 상자에 부딪혔나 봐요. 충돌 시간이 짧아요. 이게 TA라고 할게요. 이건 좀 말랑말랑한가 봐요. TB. 해서 이렇게 됐어요. 자, 충돌하는 모습을 나타낸 거고요. 그 다음에 나는 충돌한 순간부터 정지할 때까지 AB가 받는 힘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거래요. 옳은 거 찾을게요. 힘이 작용한 시간은 당연히 누가 깁니까? 그냥 그림 보면 되는데요. 그죠? B가 크죠? A가 짧죠? 충돌 전 운동량은 어때요? 둘 다 똑같죠? 충돌하는 동안 상대로부터 받은 평균 힘의 크기가 어디입니까? 이게 최대 충격력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 중간값이잖아요. 중간값. 얘는 여기하고 여기의 중간값이니까 여기겠죠. 당연히 누가 큽니까? 얘가 크겠죠. 그죠? 뭐 이런 문제를. 그래서 A가 큰 거죠. 자, 10번이요. 단면적이 일정한 단면적 굵기 다 똑같아요. 굵기가 똑같다는 얘기는 바로 연속방정식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속력이 똑같은 거죠. 여기에 속력이 V면은 여기 속력도 V고 여기 속력도 V가 되는 거죠. 자, 흐르고 있고요. 높이 차이가 이게 H고요. 그 다음에 A와 B의 압력 차이는 P다. 그런데 베르누이 방정식에 의해서 일단 기준점을 어디로 잡을까요? 기준점을 여기로 잡을게요. 기준점 여기로 잡으면은 요거는 얼마가 돼요? 3H가 되고요. 여기 H가 되겠죠? 자, 그럼 A점에서 어차피 운동 에너지는 다 똑같으니까 A점에서 압력을 PA라고 할게요. PA. 그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를 이제 압력으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즈 H죠. 자, 여기는 어떻게 돼요? 포텐셜 에너지가 없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압력 PB와 같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PC와 높이 차이가 얼마가 됩니까? 3H 차이 나죠? 그러니까 3 로즈 H 이렇게 되겠죠.
맞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A하고 B에서 압력 차이가 얼마래요? P래요. 얘하고 압력이 누가 더 크니까 얘가 더 크겠죠? 요 압력 차이, 이 로지 H가 바로 어디에 돼요? 압력 P에 해당하겠죠. 할게요. 자, 유체 압력은 A하고 B하고 누가 큽니까? 얘가 더 크겠죠. P만큼 더 크겠죠. 그래서 A가 작다 맞고요. 유체 속력은 다 동일하다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B와 C 압력 차이는 이만큼이죠. 근데 이걸 P라고 했으니까 몇 P 차이 납니까? 3P 차이 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압력 차이는 3P다. 맞죠? 자, 그 다음에요. 그러면 온도가 T로 열평형 상태에 있는 물체 A와 액체가 담긴 수조에 10T짜리 B를 집어넣은 거예요. 충분한 시간이 지나서 온도가 몇 T가 됐대요? 3T가 됐대요. 그럼 B의 연용량이 A의 연용량의 2배일 때 액체의 연용량은 A의 몇 배가 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자, A의 연용량을 C라고 할게요. 그럼 B의 연용량을 2C라고 하면 되죠. 2배라고 했죠, 지금. B의 연용량이 A의 2배다. 그래서 이제 C의 연용량은 C'이라고 할게요. C'. 얘를 찾아라, 이런 얘기죠. 이건 액체예요. C가 아니죠. 액체죠, 액체. 해볼게요. 자, 그럼 얘가 고우니까 얘가 잃어버린 열량은 이 액체와 A가 받은 열량과 같겠죠. 자, 그럼 B가 잃어버린 열량부터 할게요. B가 잃어버린 열량은 2C. Q CMT잖아요. CMT인데 요게 바로 뭐예요? 연용량 C죠. 문자가 똑같아서 그런데 연용량이 2C예요. 2C. 그 다음 온도 변화는 몇 도가 변했어요? 10T가 3T가 됐으니까 7T가 됐죠. 7T. 됐죠? 그 다음에 이건 A와 액체가 얻은 연량과 같죠. A는 연용량이 얼마? C죠. 온도가 얼마 변했어요? T였는데 3T가 됐으니까 2T가 된 거죠. 더하기 액체 연용량 곱하기 얘도 얼마가 되는 거예요? 2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T는 다 약분할게요. 자, 그렇게 되면 넘어가면은 EC''은 넘어가면 얼마예요? 14죠. 12C가 되네요. 12C. C'은 6C가 되는 거죠. A의 몇 배냐고 했으니까 A가 C로 잡았으니까 몇 배가 됩니까? 6배가 되겠죠. 됐죠? 12번. 자, 고온부와 저온부 사이에다가 뭘 갖다 놨어요? 어떤 물질을 갖다 놨어요. 그럼 열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동하죠. 다만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단위 시간당 이동하는 열량은 A에 이동한 열량이나 B에 이동한 열량이나 C에 이동한 열량이 동일하다는 얘기죠. 이동한 열량 어떻게 구합니까? 열 전도율 K 곱하기 단면적 곱하기 고온부와 저온부의 온도 차이 나누기 전체 길이 곱하기 시간. 이런 뭐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죠? 자, 온도가 4T인 열원에 PQ 금속 막대 ABC, PQ에다가 ABC 금속 막대를 연결을 했대요. 충분한 시간이 지나고 A와 B가 접촉한 부분의 온도는 몇 도래요? 여기는 2T래요. 2T. 이렇게 됐을 때 열 전도율 B를 구하라 이런 얘기잖아요. 어차피 이동한 열량은 다 똑같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A에 이동한 열량을 먼저 계산을 할게요. 그러면 A의 열 전도율 곱하기 단면적은 이게 S죠? S. 그 다음에 온도 차이가 얼마입니까? 온도 차이가. 여기는 4T, 여기는 2T니까 2T죠. 2T 나누기 전체 길이는 얼마예요? 2L이죠. 2L. 이 값과 B의 열 전도율, 단면적은 S죠. 그 다음에 얘도 온도 차이가 얼마예요? 여기 2T, 여긴 T니까 T죠. 전체 길이는 L. 이 값과 그 다음에 여기도요. 여기서 물어보기를 B와 C를 통해서 전달된 열량은 같다라고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도 이렇게 쓰면 돼요. KC 곱하기 단면적이 얘는 ES죠. 그 다음에 온도 변화는 얼마? 3T죠. 길이는 3L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약분할게요. 뭐 S는 일단 다 지우고요. T도 지우고요. L도 지울게요. L도 지우고 그 다음에 여기 3 지우고 3 지우고 쭉 써볼까요? 자, 여기도 2 지우고 2 지우고 그럼 여기는 KA와 여기 KB와 여기 EKC가 같죠. 그죠? 그럼 전도율 B는 몇 대 몇이에요? 2대 1. 이래야지 등호가 성립하죠.
그죠? 그래서 2대 2대 1이 답입니다. 자, 그림은 열이율이 4분의 1이래요. 4분의 1 열기관에서 일정량의 이상 기체가 A, B, C, D, A를 따라 변할 때 압력과 부피를 나타낸 거고요. 이거는 등온이고요. 이게 등온선이에요. 여기도 등온이죠. 이렇게. 여기는 뭐예요? 등적 변화고요. 자, 이렇게 됐을 때 표는 B에서 C, D에서 A 과정에서 기체가 흡수 또는 방출한 열량을 나타낸 것이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어떻게 등온 변화예요? 우리가 열량은 내부 에너지 변화량 더하기 한일량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해요? 온도가 똑같으니까 내부 에너지 변화가 없어요. 그죠? 한일량만 있겠죠? 자, 이때 OQ의 에너지가 들어왔는지 나왔는지 하자는 얘기예요. 그죠? 일을 했어요. 부피가 늘어났잖아요. 플러스예요. 그럼 얘도 플러스죠. 그럼 여기 들어온 거예요. 얼마의 열이 들어온 거예요? OQ의 열이 들어온 거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D에서 A로 간대요. 여기도 온도 똑같잖아요. 이거 안 변해요. 그죠? 근데 한일량이 뭐예요? 마이너스죠. 그럼 얘는 방출하게 되죠. 3Q를 방출하죠. 여기서 3Q를 방출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내부 에너지가 상승하잖아요. 내부 에너지 상승하는데 한일량은 없죠. 얘는 없고 내부 에너지가 상승했어요. 그죠? 그럼 이때 들어간 열량을 Q'이라고 할게요. 온도가 똑같았잖아요. 여기를 T1, T2라고 하면 온도 변화가 여기랑 여기가 똑같아요. 근데 여기 C에서 D로 가게 되면 어때요? 온도가 내려가죠. 온도가 내려가니까 내부 에너지가 감소한다고요. 이건 없고요. 그죠? 그럼 얘도 감소해야죠. 그래서 여기서 방출을 합니다. Q'을 방출을 하겠죠. 그래서 구하는 게 뭐냐면 CD 과정에서 기체 내부 에너지 감소량 이 Q'을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죠? 자, 근데 열 효율은 우리가 그냥 일반식은 이렇게 구하죠. 이게 고온부예요. Q1, 그죠? 그러면 Q1 마이너스 Q2. 이게 바로 뭐예요? Q1분의 W. 이게 바로 열 효율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들어온 열량, 이건 나간 열량이죠. 자, 해볼게요. 들어온 총 열량이 얼마인가 볼게요. 들어온 총 열량이 Q1, Q' 더하기 OQ예요. 그래서 Q' 플러스 OQ 마이너스 Q', 요거 마이너스예요. Q', 그 다음에 3Q. 이게 4분의 1이라는 얘기죠. 4분의 1. 자, 그러면 얘하고 사라지죠? 그 다음에 얘는 몇 Q가 돼요? 2Q가 되겠죠? 2Q. 그럼 넘어가면 얼마예요? 8Q. 얘는 넘어가면 Q' 플러스 5Q. 그래서 Q'은 3Q.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자, 그래서 답은 얼마예요? 3Q가 됩니다. 자, 그림과 같이 X축상에 X = 0, 3D 지점에 점자다가 고정이 돼 있어요. A의 전하량은 Q고요. A의 전하량은 Q예요. 플러스 Q인지 마이너스 Q인지 모르겠어요. Q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의한 전기장의 세기는 얼마래요? 여기서는 0이래요. 전기장의 세기 어떻게 구합니까? 전기장의 세기는 Q분의 F 또는 K 곱하기 R 제곱분의 라지 Q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거리가 점자나 거리가 다르니까 이 식을 쓸게요. 이거는 이제 균일 전기장에서 이거 쓸게요. 거리 관계된 거니까. 그래서 이 거리비가 몇 대 몇이에요? 2대 1이에요. 그죠? 그럼 제곱이니까 4대 1 차이 나겠죠? 그죠? 그럼 얘도 몇 배가 돼요? 4분의 1만 돼도 되겠죠? 얘가 얼마요? 4분의 1 Q 이렇게 되겠죠. 이게 플러스면 얘도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면 얘도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A와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얼마냐 그랬어요. 근데 전기력의 크기는 K 곱하기 R 제곱분의 Q1, Q2 이렇게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K 곱하기 거리가 얼마예요? 총 3D죠? 3D니까 9D 제곱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Q1이 이제 Q고요. 그 다음에 얘는 4분의 1 Q죠. 그럼 Q를 여기다가 하고요. 4를 여기다 곱할게요. 그죠? 이건 얼마예요? 36분의 Q제곱, D제곱분의 Q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답이 5번이 됩니다.
15번이요. 자,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가 이제 가정에 들어와요. 그래서 가정에서 소비되기까지의 과정을 나타낸 거고요. 그 다음에 가정에는 이제 R, ER의 저항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네요. 병렬로. 해볼게요. 자, 송전선에선 교류가 흐른다 그랬어요. 이 변압기가 있잖아요. 변압기에서 전압을 바꿀 수 있는 거는 패러데이 법칙을 이용한 거기 때문에 뭘 해야 돼요? 교류 외에는 바꿀 수가 없죠. 당연히 교류죠, 교류. 송전선의 손실 전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변전소에서 승합을 했던 거 기억하시죠? 예. 그 다음에 소비 전력은 A가 B보다 크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여기 몇 볼트 걸려요? 220, 병렬이잖아요. 여기도 220볼트, 여기도 220볼트 걸려요. 그러면은 소비 전력은 VI 또는 I 제곱 R 또는 R분의 V 제곱 이렇게 구하는 거잖아요. 어떤 식을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죠? 자, 근데 전압은 똑같잖아요. 전압은 똑같으니까 신경 안 써도 되죠. 그럼 전류하고 저항은 반비례하지 않나요? 그죠? 저항이 작을수록 전류가 많이 흐르죠. 그래서 여기가 I가 흐르면은 여기 얼마 흘러요? 2I가 흐르죠. 그래서 소비 전력은 R이 2R보다 2배가 더 소비 전력이 생기겠죠. 자, 그래서 소비 전력은 A가 B보다 2배 크죠. 자, 그 다음이요. 자, 그림과 같이 전류 I가 흐르는 무한히 긴 도선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원형도선의 절반이죠. 원형도선의 절반. 자, 이렇게 평면에 고정되어 있는데 5점에서 두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여기서 자기장의 세기가 얼마래요? 0이래요. 0. 자, 그럼 2도선에 의해서는 어떻게 돼요? 들어가죠. 그 다음에 2도선에 의해서는 2도선에 의해서는 나오죠. 직선도선에 의해. 원형도선에 의해서는 들어가죠. 맞죠? 근데 계산식이 어떻게 됐었나요? 직선도선의 자기장의 세기가 K 곱하기 R분의 I 이렇게 됐었죠. 원형도선의 자기장의 세기가 K 프라임 곱하기 R분의 I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 자기장의 세기를 보면은 K 곱하기 거리는 얼마야? R이죠. 그죠? R분의 전류 I가 흐르고 있고요. 얘는 K 프라임 곱하기 R분의 I 제로가 흐르죠. 맞죠? 그래서 여기서 뭘 구하라는 얘기예요? I 값이 얼마냐? 이걸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울게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K 값이 얼마냐는 얘기예요. K 값이. 그죠? 이렇게 되죠. 이게 자유공간의 투자율이죠. 그래서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그래서 2파이로 나누죠. 그래서 K 값이 얼마가 돼요? 여기서 K 값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에요. 그죠? 얘는 근데 어떻게 원형도선이잖아요. 그래서 K 프라임은 어떻게 돼요? 여기 파이가 더 붙죠. 10의 마이너스 7승. 이렇게 돼요. 그래서 다시 여기서 K는 2파이 K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K 프라임이 되는 거죠. 2파이가 아니죠? 파이죠, 파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대신에 뭘 집어넣어요? 파이 K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지우고 이거 지운 거죠. 맞죠? 그래서 I는 얼마가 됩니까? 파이 I 제로 이렇게 되면 되는데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원형도선 중심에서 받는 자기장의 세기가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반원이잖아요. 반원. 그죠? 반원이니까 요걸 2로 나눠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요걸 2로 반드시 나눠줘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3번이 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그림의 전기 용량이 각각 C, EC, C, EC인 축전기가 4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압은 V로 일정화돼요. 스위치는 지금 A 상태에 연결이 돼 있대요. 자, 그럼 여기는 전류가 흐르지 않을 거고요. 자, 그럼 얘하고 합성 용량을 구해볼까요? 병렬이니까 합성 용량이 얼마가 돼요? EC가 되죠. 그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냥 여기 EC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용량이 똑같잖아요. 전기 용량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항값도 똑같아요. 저항값도 똑같으면 여기 몇 볼트가 걸려요? V, 저항값이 똑같으니까 반반 나눠지겠죠? 2분의 V가 걸리고 여기도 2분의 V가 걸려요. 이건 병렬이니까 여기도 2분의 V 이렇게 걸리겠죠. 맞죠? 근데 스위치를 갖다 B에 연결을 해요. B에 연결하면 전류가 이쪽도 흐르게 되겠죠. 그럼 어떤 구조냐면은
이렇게 돼 있는 구조죠. 이렇게 돼 있는 구조죠. 그래서 여기 전기 용량이 C, 요거 2C예요. 맞죠? 전기 용량이 클수록 저항 효과가 떨어지죠. 그래서 얘 저항비를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얘가 2대 1이 되죠. 2대 1. 2대 1이 되니까 전체 전압을 갖다가 2대 1로 나누면 되죠. 그래서 여기는 3분의 2V, 여기는 3분의 V 이렇게 걸리죠. 그죠?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은 충분한 시간이 B에 연결한 다음에 충분한 시간이 지났을 때 양단에 걸린 P의 양단에 걸린 전압은 A에 연결됐을 때 몇 배냐? 얘가 얘 몇 배냐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2분의 V 대 3분의 2V 이렇게 되는 거죠. F나게 되면 얼마가 돼요? 3대 4 이렇게 되죠. 1대 3분의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3분의 4배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림과 같이 세기가 2이고 마이너스 Y 방향으로 균일한 전기장 영역에 이게 전기장 영역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자기장 영역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무슨 운동을 해요? 힘을 일정하게 받아요.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하겠죠. 여기까지는. 그죠? 우리가 아까 전에 전기장의 세기는 Q분의 2 이렇게 Q분의 F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F는 Q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가속도 운동을 합니다. 등가속도 운동을. 그 다음에 균일 자기장 영역에서 원궤도를 따라 돌겠죠. 자, 첫 번째, 이 입자는 양전하로 대전이 돼 있다 그랬어요. 자, 얘가 이쪽으로 가요. 만약에 전류의 방향이 이쪽이라고 한다면은, 전류의 방향이 이쪽이라 한다면 힘을 지금 어디로 받아요? 이쪽으로 받는 거죠. 그죠? 근데 자기장의 방향이 어때요? 자기장의 방향에 들어가요. 전류는 어디로 내요? 이쪽으로 받아요. 근데 힘을 이쪽으로 받아요. 그럼 얘는 뭐겠어요? 힘을 이쪽으로 받으니까 얘는 전류의 방향이 이쪽이 맞는 거잖아요. 전류의 방향은 양전하가 이동하는 방향이 전류의 방향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얘는 양전하예요. 당연히 양전하겠죠? 운전하면 힘을 이쪽으로 받아서 이렇게 움직였겠죠. 자, 자기장 영역에서 운동한 시간을 구하래요. 자기장 영역에서. 여기가 자기장 영역이죠. 요만큼 한데 운동한 시간이 얼마냐? 이런 얘기잖아요. 자, 아까 전에 요 자기장 내에서 힘을 얼마를 받아요? F는 Q, 이건 전기장 영역에서 받는 거고, 자기장 영역에서 받는 힘의 세기는 기억하시나요? QVB. 기억하시죠? 이게 무슨 운동을 합니까? 원운동을 하겠죠? 원운동. 원동은 M 곱하기 R분의 V 제곱. 이렇게 하면 되죠. 이 식이죠. 그죠? 자, 여기서 요거 V 하나 지우고요. 여기 V 하나 지울게요. 됐죠? 그 다음에 이 V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V는 원 한 바퀴를 돈 게 아니라 반원을 돌았잖아요. 그럼 T 동안에 얼마를 돌아요? 2파이R을 돈 게 아니라 파이R을 돌았겠죠. 그죠? 이 반지름이 R이라고 하면요. 됐죠? 그래서 여기다가 집어넣어 볼게요. 집어넣으면 M 곱하기 R분의 T 파이 R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거 없어지죠. 맞죠? 그럼 T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T를 넘길게요. T를 넘기게 되면 위에는 어떻게 돼? M 곱하기 파이가 되고 밑에는 QB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자기장 내에서 운동한 시간은 QB분의 M파이다. 파이입니다. 자, 전기장의 크기를 2로 바꿨대요. 2로 바꿔요. 그럼 힘이 몇 배가 돼요? 힘이 2배가 돼요. 근데 질량은 일정하잖아요. 가속도가 몇 배가 돼요? 2배가 되겠죠. 그죠? 2배가 되겠죠? 그러면 속력이 어떻게 돼요? 2배가 돼요. 그죠? 가속도가 2배이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가던 게 VT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해서 2배가 될 거 아니에요? 2배가. 그죠? 속력이 커져요. 속력이 커지면 당연히 원도 커지죠. 그죠? 그래서 반경은 증가한다. 당연하죠. (19번) 이요. 자, 19번 문제. 이거 우리 진짜 축전기와 코일에 대해서 우리 참 많이 했던 거잖아요. 그냥 풀 수 있는 거죠. 자, 그냥 할게요. 여기하고 여기 연결되어 있는 게 축전기냐 아니면은 코일이냐. 여기 저항이 있죠. 저항일 수도 있고 축전기일 수 있어요. 저항은
저항은 진동수에 따라서 저항값이 변하는 게 아니죠. 하지만 얘네는 어떻게 돼요? 저항값이 변하잖아요. 저항 효과가. 그래서 진동수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됩니까? 전압이 크게, 지금 스위치를 여기다 연결을 해요. 그러면은 얘하고 직렬이잖아요. 전압은 언제 증가해요? 직렬 저항에서는 어떻게 돼요? 저항이 클수록 어떻게 돼요? 전압이 크게 걸리겠죠. 그죠? 그래서 다시 봐요. 진동수가 증가할 때 A에 연결을 했어요. 그럼 X에 연결이 되는 거겠죠? 그랬더니 전압이 이렇게 상승을 하잖아요. 전압이 상승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저항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진동수가 컸을 때 저항이 커지는 게 누군데요? 당연히 코일이겠죠. 그죠? 이게 코일이죠. 얘는 전압이 오히려 낮아져요. 그죠? 진동수가 클수록. 이거 축전기잖아요. 그죠? 왜? 이쪽이 전압이 낮아진다는 얘기는 저항이 작아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얘는 저항이 변함이 없고. 그래서 이게 축전기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코일 축전기가 됩니다. 자, 그림은 파장이 람다인 단색광이 다니엘스릴과 이중스릴을 통과하면서 간섭무늬를 나타냈어요. 그래서 S1, S2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고 5점은, 그 다음에 P점은 두 번째 어두운 무늬래요. 이게 첫 번째 어두운 무늬고요. 이게 두 번째 어두운 무늬래요. 상세 간섭이 일어났죠. 근데 상세 간섭은 어떻게 돼요? 2분의 람다가, 이 반파장이 홀수배일 때 상세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이때 M값은 얼마가 돼요? 0, 1, 2, 3 이렇게 나가겠죠. 그죠? 그럼 첫 번째 어두운 무늬일 때, 이게 첫 번째 어두운 무늬일 때 0을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두운 무늬일 때 1을 집어넣으면 되죠. 그래서 여기 문제가 뭐냐면은 경로차가 얼마냐요? 경로차. 여기서부터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면 경로차가 요만큼이 경로차가 되겠죠? 그죠? 그거는 2분의 1 파장이 어떻게 돼요? 두 번째죠. 두 번째니까 1을 집어넣죠. 그러니까 얼마가 나옵니까? 2분의 3 람다만큼 차이가 나겠죠. 그죠? 이게 너무 쉬운 거죠? 3번이 답이죠. 자, 그림은 음원 A가 정지에 있는 음파 측정기 B를 향해 5분의 1V로 가고요. 나는 정지에 있는 A를 향해 음파 측정기 C가 5분의 1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대요. 그럼 가나에서 A가 발생하는 음파의 진동수는 F고, 그 다음에 A가 발생하는 음파를 B하고 C, 음파 측정기가 측정한 진동수는 FB, FC래요. FB부터 구해볼게요. FB를 구하면 원래 진동수는 F였고요. 소리의 속력은 V래네요. 그죠? V. 자, 그 다음에 얘가 다가오잖아요. 음원이 다가오죠? 그러면 진동수가 커지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빼줘야죠. 속력을. 5분의 1V를 빼줘야죠. FC 같은 경우에는 F 곱하기. 이번에 이게 뭐예요? 관찰자가 이렇게 가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진동수가 커져야죠? 그러면 5분의 1V를 여기다 곱하는 거 알고 있죠? 우리 도플러 문제 엄청 많이 풀었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됐을 때 FC분의 FB가 얼마네요? 그죠? 이거 나누면 되겠네요. 그럼 이거 지우고 이거 지우고 얘가 얼마요? 얘가 5분의 4분의 V죠? 그러면은 4분의 5 V 약분할게요. V 다시 약분하고 그 다음 밑에는 어떻게 돼요? 5분의 6이죠? 이렇게 되죠. 그럼 4, 6에 24, 25 그래서 24분의 25 이렇게 되겠죠. 1번이 답이죠. 22번이요. 자, 렌즈 문제죠. 자, 볼록 렌즈 중심으로부터 D만큼 떨어진 지점에 물체를 놨더니 렌즈 중심으로부터 2분의 3D만큼 떨어진 곳에 상이 생겼대요. 이건 뭐예요? 도립 실상 아니에요? 뒤집어졌네요. 그죠? 실상이죠. 실상. 빛이 만나서 만들어진 거 맞죠? 렌즈에 의해서 만들어진 상은 실상이다. 당연히 실상이고요. 그 다음에 상의 크기는 물체 크기의 이거다 그랬어요. 우리가 배율이라는 거는 물체의 위치에 상의 위치 이렇게 절대 갖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체의 위치는 지금 어디예요? D죠. 얘는 얼마예요? 2분의 3D죠. 그죠? 그럼 배율은 얼마가 돼요? 2분의 3이 되죠, 그냥. 렌즈의 초점거리는 이거다. 그럼 렌즈 공식 쓸게요. 상까지의 거리, 물체까지의 거리가 얼마예요? D죠. D분의 1.
더하기 3까지의 거리는 2분의 3d죠. 2분의 3d면 이렇게 쓸게요. 3d분의 2 이렇게 쓸게요. 이게 바로 출중거리 F분의 1이죠. 그래서 얘가 얼마입니까? 3d분의 5죠. 5. 그럼 F는 얼마가 돼요? 5분의 3d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잘못됐네요. 그래서 기억 니은이 맞고요. 자, 23번. 뭐 이거 문제도 아니고 이건. 자, 전자가 갖는 에너지는 불연속이죠. 당연히. 그죠? 전자가 n = 1에 궤도에 있을 때 에너지가 제일 작은 거죠. 그죠? 전자가 3에서 2로 간대요. 전자가 3에서 2로 간대요. 그럼 에너지 방출하겠죠? 그죠? 답 기억이죠. 뭐 이런 문제를. 자, 자연과학개론에서도 이거 한번 나왔었죠. 근데 자연과학개론 문제보다 더 쉬워요. 자, 금속판에다가 단색광을 비칠 때 방출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를 나타낸 것이다. 지금 이거를 갖다 직선의 방정식 그림으로 그린 거죠. 그죠? 이걸 Y축으로 놓고, 요걸 X축으로 놓고, 요걸 기울기로 놓고, 요걸 절편으로 놓은 거죠. 이 함수 얼마예요? W죠? 자, 한계 진동수는 얼마예요? F0죠. 그래프의 기울기는 뭐예요? 당연히 플랭크 상수죠. 진동수가 EF0 이렇게 비쳐요. 이렇게 비치면 광전자, 당연히 요거보다 크면 광전자 나오는 거잖아요. 운동 에너지가 존재를 하는데, 그죠? 진동수가 F보다 작은 걸 비쳐요. 그럼 아무리 세게 오랜 시간 동안 비춰도 전자 안 나오죠. 그죠? 근데 여긴, 작은 빛이라도 빛의 세기가 증가하면 방출된다 그랬으니까 틀린 거고요. 25번이요. 자, 드브로이파요. 물질파죠, 물질파. 자, 물질파. 질량 MA, MB인 입자가 AB 드브로이파장을 운동에너지에 따라 나타냈대요. 이건 운동에너지고요. 이건 드브로이파요. 우리가 드브로이파는 어떻게 구합니까? MV분의 플랭크 상수 이렇게 구했었죠. 맞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질량 MB분의 MA를 구하라.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자, 이게 눈금에 맞는 게 여기가 눈금에 딱 닿고요. 여기도 눈금에 딱 닿아요. 그죠? 해볼게요. 자, 그럼 이 자리는 3람다 제로고요. A의 A죠? A의 질량을 이거라고 하고요. V를 VA라고 할게요. 이 플랭크 상수 이렇게 되고요. 이 자리가. 그럼 이 자리는 람다 제로죠. MB, VB. 거의 플랭크 상수 이렇게 되겠죠. 즉 다시 얘기해서 얘하고 몇 대 몇이 3대 1이잖아요. 3대 1이죠. 그럼 얘하고 얘가 몇 대 몇이라는 얘기예요. 1대 3이 되겠죠. 3대 1. 1대 3. 1대 3. 1대 3이 되겠죠. 그죠? 여기 다시 써볼게요. MA 곱하기 VA 대 MP, VP가 몇 대 몇? 1대 3. 이렇게 되겠죠. 맞죠? 그래야지 3대 1 비율이 나오겠죠? 됐고요. 그 다음에 운동에너지를 볼게요. 운동에너지. 여기는 써볼게요. 2분의 1 MA 곱하기 VA의 제곱 대 2분의 1 MP, VB의 제곱. 이 값이 몇 대 몇이에요? 2대 4, 1대 2죠. 우리는 뭘 구해야 돼요? 질량비를 구해야 돼요. 그죠? 자, 그럼 이식과 이식을 이용해가지고 질량비를 구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거 2분의 1, 2분의 1 지워버릴게요. 지워버리고, 요거는 MV 곱하기 V다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1을 집어넣고, 여기다가 3을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요거는 VA가 되겠고요. 이거는 MA, VA 곱하기 VA예요. 그래서 요거 대신에 1을 집어넣은 거고, 여기는 3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럼 3VB가 얼마라는 얘기예요? 1대 2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도 3배를 합시다. 여기도 3배를 해요. 여기도 이렇게 3배를 하게 되면 이게 몇 대 몇이 돼요? 3대 2가 되죠. 다시 약분할까요? 이렇게. 그래서 VA 대 VB는 3대 2가 되는 거죠. 3대 2. 다 끝났네요. 그럼 여기다가 얼마를 집어넣어요? 여기다가 3을 집어넣고요. 여기다가 2를 집어넣자는 얘기죠. 그래서 곱할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9MA는 맞죠? 9MA는 2MB
이렇게 되겠죠. 뭐분의 뭐 구하라고요? MB분의 MA. 이게 넘어가면 되겠죠. 그러면 MB분의 MA는 9분의 2.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예. 그래서 설명 다 끝났습니다. 자, 쉬운 문제도 있고 조금 어려운 문제도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평소보다 좀 평이하게 나왔어요. 여러분 시험 잘 보신 분들은 축하드리고, 만약에 또 준비를 하거나 새로 준비하는 분이 있다면 문제 풀 때마다 한 문제 한 문제 꼼꼼하게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해서 연습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